선생님, 저 이제 평생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나요? 아직 컨디션 괜찮은데 꼭 일주일에 3번씩 와야 하나요? 처음 혈액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주 3회, 한 번에 약 4시간. 처음 들으면 왜 이렇게 자주 오래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혈액투석을 왜 하는지, 왜 주 3회에 4시간 정도 받아야 하는지, 그 시간 동안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막연하고 두려우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투석이 조금은 덜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콩팥은 사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수분을 제거하고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도 맞춰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콩팥은 계속해서 몸 안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콩팥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수분도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칼륨 같은 전해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콩팥이 하지 못하는 일의 일부를 대신해주는 치료가 혈액투석입니다. 우리 몸에 혈액을 투석기로 보내고 그 안에 있는 필터인 투석막을 통과시키면서 노폐물과 필요 이상의 수분을 제거한 뒤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투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동안 몸에서는 수분과 노폐물이 다시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럼 왜 하필 일주일에 3번이고 한 번에 4시간이나 해야 하나요? 혈액투석은 정해진 시간 동안 콩팥의 기능이 일부를 대신하여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투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약 4시간 정도 시행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번에 4시간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자분마다 남아있는 콩팥 기능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투석과 투석 사이에 늘어나는 체중과 수분량도 다릅니다. 따라서 혈액검사 결과나 혈압, 몸 상태 역시 다르죠. 그래서 의료진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확인하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투석 횟수와 시간을 결정합니다. 또 투석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는 단순히 오늘 4시간을 채웠으니까 됐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혈액검사 결과 및 투석 적절도라는 지표가 있어요. 투석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노폐물과 요독을 잘 제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체중과 혈압, 투석 후 실제로 느끼는 증상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안전하고 충분하게 투석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몸도 괜찮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는데 한 번 정도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 질문도 투석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과 몸 안에 노폐물이나 수분이 쌓이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투석과 투석 사이에는 수분과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으로 모단으로 투석을 건너뛰거나 투석 시간을 임의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도 투석을 빠뜨리거나 치료 시간을 줄이는 행동이 입원이나 사망 등 좋지 않은 임상 결과가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물론 여행이나 가족 행사처럼 불가피하게 투석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투석을 한 번 빼는 것이 아니라 미리 투석실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투석을 받는 도중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다리에 쥐나는 증상, 두통,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참지 말고 바로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세요. 투석 중 수분이 빠지는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저조할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현재 수분 제거 속도가 적절한지, 목표 체중은 맞는지, 다른 투석 조건은 조정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투석혈관입니다. 동정맥류나 인조혈관은 앞으로 혈액투석을 이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 윙윙 거리는 것과 같은 진동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스릴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잘 느껴지던 스릴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다니는 투석실에 알려주세요. 또 투석혈관이 막 있는 팔에서는 가능하면 혈압을 재거나 체열하는 것을 피하고 해당하는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뜨겁고 아픈 등 감염이 의심되는 변화가 생겼다면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투석혈관은 앞으로의 치료를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시게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혹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연했던 일상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두렵고 막막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021년도에 서울대학교 의료진이 대한신장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 혈액투석 환자 568명을 추적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와 투석 의료진의 격려가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과가 투석을 통해 남은 생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투석실 안에서의 의료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힘들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투석을 받고 나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도 말씀해주세요. 꼭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마음, 앞으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걱정되는 마음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투석실의 간호사 의료진은 여러분이 투석이라는 치료와 함께 다시 일상을 만들어갈수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주 3회 4시간이라는 말이 아주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왜 투석을 해야 하는지 알고 내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궁금한 것을 하나씩 물어가다 보면 처음에 막막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투석을 잘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4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를 알고 필요한 것을 의료진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치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이라 낯설고 두렵겠지만 하나씩 알아가면서 함께 적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니쌤의 콩팥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